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민생을 더 세심히 살필 것이다. 오늘 저희 방송 아마 후반부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화요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모두 발언을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신통방통에서 그것을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계시면 그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가 그 내용을 미리 취재를 한 내용 여기에 기사화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총선 입장 밝힌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 쇄신을 담을 것이다. 용산 의대 증원 범위도 논의 가능하다. 민생 토론도 재개한다. 법률 수석 신설 검토하고 있다. 한때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과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책회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 여당 중진들 6월 말에 그리고 7월 초에 전당대회 하기로 무게를 두었다. 수도권 대표론 솔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제 영남권 혹은 뭐 다른 지역의 출신의 그 중진 의원이 당대표를 맡지 말고 수도권에 기반을 둔 중진이 대표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수도권을 놓치면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확인됐으므로 이제는 수도권 출신 대표론 여기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 이 사진 잠깐 보실까요?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들 모습입니다. 맨 왼쪽에 나경원 당선인 모습 보이고 윤상현 당선인, 조경태, 그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 쭉 모습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20명쯤 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4선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기 원내대표, 차기 당대표, 그리고 대권 주자들 뭐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나경원, 안철수 유력, 젊은 피 김재섭, 김용태, 배현진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출마설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그러나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온 당력을 기울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드디어 못 박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신속 안건 처리에 이걸 태우면 사실은 법사위도 유명무실화되는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야당 김건희 특검법 등 강공 드라이브.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그러니까 6월 이후에 그때 하겠다는 거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 4월, 5월 이때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 날짜까지 5월 2일로 지금 못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법 발의부터 심사까지 소관하는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벌써 목소리 뭐 야당 몫이다. 이래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요.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특검을 비롯한 입법 주도권을 틀어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원 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달러가 어제 1384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변동을 보일지요. 그러나 아시아 증권시장은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이스라엘 공습 여파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은 생각보다는 중동의 확전 가능성이 적다. 일단 주식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확전 가능성 없다. 판단 영향. 그런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른바 전시 내각 워 캐비넷 여기에서는 보복을 하겠다.
이란의 군사기지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만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비상 대피로엔 짐이 가득하고 차 고정 벨트는 아슬아슬하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조선일보의 이런 기획이 정말로 필요한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 그 유족들이 생각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조선일보 오늘 기획기사처럼 지금 세월호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교훈을 이어받았고 그 교훈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봤더니 신분증 검사도 대충대충 하고 유람선 승객만 타고 확인도 안 하고 비상 손전 등 잠궈 놔서 이용도 못하고 곳곳에서 승객들 안전 불감증 구명조끼 보관함 가로막고 자고 있고 음주 자제 요청에도 가판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입니다. 민주당보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말은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잠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민주당을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 경쟁을 민주당과 조국당이 함께 벌였는데 조국당이 한 걸음 앞서서 민주당보다 먼저 찾아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오해하기 십상인데 사실 제가 처음에 오해했었습니다. 적통 강조 행보에 민주 불편한 기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통 그러니까 민주당의 적자가 누구냐 맏아들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 누구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약간 지금 속내가 복잡한데 조국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먼저 찾아가니까 이거 선수를 빼앗겼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서 범야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진 보시죠. 어제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양쪽 쓰고 있고 비 오는 날인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정장 차림으로 조국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이재명 당대표 한 번 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연이어 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전례를 깨고 연거푸 당대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셈법 복잡해진 당권 주자들. 민주당 내의 당권 주자들입니다. 민주당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죠. 여기에 이재명 연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차기 당대표 선거의 상수이자 변수가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권이 혼란에 빠질 텐데 그렇다면 국정을 바로잡고 단일 대우를 발휘할 야당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온다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명분상으로 하는 얘기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국회 지도부, 의장단 구성하는 문제하고 당대표하고 어차피 국회의장단 구성에 또 이제 민주당의 중진들이 거기 지금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번에 출사표를 던져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곧 당대표 경쟁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차기 국회의장 설왕설래 육선의 추미애 조정식 그 사람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오랫동안 언론이 얘기해 왔는데 아니야. 6선 말고 5선 중에도 훌륭한 대안이 있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윤 대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다음에 조정식, 친명 위주 공천 일부 불만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다선 선출 관례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